이필재의 칠문의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민 생활을 접고 유턴한 엔지니어 장동훈 씨를 만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실은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고 고등학교 시절에 방송반을 같이 했습니다. 잘생겼죠? 제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액션 스타 그 스티븐 시걸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또 장동훈이라서 장동건도 연상이 됩니다. 올해 6학년 7반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크를 타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칠순을 바라본 나이에 바이크 타는 거 이거 괜찮습니까? 바이크 타면 뭐 좋습니까? 이제 좀 자유를 좀 만끽하고 오픈에어에서 한번 좀 신나게 좀 달려보고 그동안 좀 뭐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네. 한번 좀 뭐라 그러냐 그 한국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좀 반전이라 그럴까? 네. 막 인생 그런 반전. 네,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에 했는데 뭐 와이프는 걱정이 많죠. 근데 나는 이제 사람은 갈 때가 다 정해진 거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뭐 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버킷리스트 뭔가요? 나의 버킷리스트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얼마나 재밌게 사냐. 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미니밴, 그러니까 승합차라고 그러죠. 미니밴에다가 캠핑카를 구조를 하고 바꾸고 그다음에 모터사이클은 지금 갖고 있는 거보다 조금 더 큰 거 해서 그거 2개 갖고 미니밴에서 가서 경치 좋은 데 가서 책상에서 뭐 코딩도 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뭐 그런 거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뭐 소박합니다.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럼 미니밴에 오토바이를 싣고 가시나요? 오토바이는 못 싣고 가죠. 그래서 뭐 하루는 미니밴 갖고 가고 네. 하루는 오토바이 타고 그래서 좀 즐기려고 그러는데 뭐 와이프는 뭐 내 즐길 것만 생각한다 이런 좀 말을 하는데 하여튼 뭐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와이프는 뭐 죽었다 깨나도 오토바이는 안 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고 재학 시절, 그러니까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가족 이민을 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 1.5세인데 이민 생활 많이 힘들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식구가 다 가서 뭐 부모님이 있고 그러니까 뭐 다 이제 뭐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을 한 거니까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뭐 힘들다 뭐 이런 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 17살 반, 그러니까 거의 18살 때니까 거의 성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18살 때 가면서 이제 뭐 영어를 한다, 뭐 배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좀 문화가 틀린 것에서 이제 생전 처음 보는 문화에서 이렇게 좀 살아야 된다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프레셔를 받았지만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어렵다고 뭐 그런 기억은 안 납니다. 70년대 중반이면 인종차별도 좀 심했을 때인데. 네, 그때 뭐 그쵸. 뭐 미국에서 많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갔는데 뭐 샌프란시스코는 뭐 그때도 뭐 차이나타운도 크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양인들이 이렇게 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내가 지금 인종차별을 받고 있구나. 근데 그런 기억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뭐 그때 키가 지금 키인데 뭐 덩치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기억은 좀 나는 게 없습니다. 키가 몇이죠? 179 조금 안 됩니다. 네. 178, 5, 6 되는데 하여튼 조금. 우리 세대에서는 좀 장신인 편이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닌데. 우리 세대. 그때 우리 세대 맞아요. 우리 세대 때는 조금 이제 좀 키가 큰 편이었죠. 네. 한국으로 고향으로 유턴을 하셨는데 그 시차를 두고 물론 뭐 중간에 여러 번 다녀가시고 한국에 근무도 하셨습니다만은 한국 생활, 요즘 한국 생활 뭐가 좋고 또 뭐가 안 좋습니까? 이제 좋은 점은 뭐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앞으로 시간을 많이 한국에서 보내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제일 좋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로 바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위에 뭐 할 게 많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좀 바쁘게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집에 앉아 있는 순간 나는 그냥 확 눕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실질로 또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진짜 갈 데도 많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플래닝을 하지 않고
미리미리 플래닝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게 나한테는 큰 매력적입니다. 예, 그래서 좋지 않은 거, 뭐 굳이 말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게 조금 있다. 예, 뭐 그런 거가 이제 조금 이제 뭐 살면서 좀 거슬리는데 뭐 그거는 뭐 어디든지 다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크게 뭐 그렇게 그건 안 되고. 좋은 거보다, 나쁜 거보다 좋은 게 많으니까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뭐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뭐 재밌는 지옥이다. 그렇죠. 예, 네. 뭐 맞는 소리 같습니다. 네. 어떻든 한국에서 성장을 해서 오랫동안 미국 시민으로 살았고 또 세계 여러 나라를 이제 다녀보셨는데 그러면 그 연장에서 지금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아가서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지금 제가 이제 75년에 이민을 가서 그동안 쭉 한 5년 이제 대학교 나오고 졸업하고선 쭉 이제 한국에 출장도 오고 쭉 이제 한국의 이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죠. 그래서 그때 비교해서 그러니까 1980년도 뭐 90년대 비교해서 뭐 사실 지금은 뭐 엄청난 발전을 받고 그래서 뭐 미국하고 뭐 어떤 그 생활 편의성이나 뭐 이런 거 전체 환경을 볼 때는 나는 미국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발전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삶도 이제 많이 편해졌고 그런데 조금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잘 달려왔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달려갈 수 있냐? 거기에서는 조금 제가 좀 다웃이 있습니다. 네. 왜 회의하게 됐나요? 지금 진행되는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나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뭐 문화적은 아니지만은 어떤 그 테크놀로지 쪽으로 이렇게 볼 때는 한국이 좀 많이 뒤처진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3, 40년 동안 이제 하이텍 쪽에서 필드에서 몸을 닦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미국에서도 일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일을 했었지만은 좀 나아져가는 기미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앞으로 이제 뭐 나라가 이제 좀 더 계속해서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먹거리도 있고 팔 것도 있고 뭐 여기 대한민국은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너무 지금 주위 나라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지금 점점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게 참 그 페이스가 좀 느려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나오는 게 좀 더디고 뭐 이런 것 같아서 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핵심 질문인데요.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이사를 지내셨고 또 동부전자 임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한국 기업들하고 여러 차례 이제 협업도 하셨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한국 기업에 어떤 고언을 좀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고언할 위치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려 보면은 어떤 그 시스템적인 어떤 좀 결함이 있지 않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특히 전 뭐 이제 하이텍 쪽에서 볼 때 어떤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하면서 빨리빨리 진전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런 디시전 메이킹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뭐 디시전 메이킹 한다는 게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터프한 거를 터프한 디시전을 내릴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냐 그거를 생각할 때는 나는 환경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하나 더 줘보면 사실 이제 뭐 회사에 입사해서 뭐 선임 뭐 책임, 수석,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 되는데, 수석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임원이 되자마자 뭐 임시직원이라는 말도 네. 있지만은 그 법적인 보장이 없어져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임원 위치에서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라고 이제 임원을 시키고 이제 일을 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런 터프한 디시전을 만약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디시전을 과연 내릴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자신의 지위랄까요, 자신의 그 임원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으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필드에 있었지만은 뭐 3년,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러니까 하드웨어 만드는 거는 어떤 그 단기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 어떤 실적을 바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긴 시간이 필요로, 이제 성과를 내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반도체에서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비메모리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한 50%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축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한 5년, 10년을 거쳐서 하는데, 그런 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임원들인데, 뭐,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을 달라고 윗선에 가면은 뭐 이런 걸 왜 하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신념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근데 많은 제 생각에는 이래요. 뭐 5년, 10년 할 때 나는 여기 없을 텐데, 왜 내가 이런 걸 하지? 뭐 그러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막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이제 수석에서 임원이 됐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여보 나 임원 됐어 할 때는 아마 와이프가 하는 말은 축하해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오래 있어야 돼. 뭐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그런 말을 듣고 그 다음에 1년마다 정기 인사가 있어갖고 사실 라이프 스팬이 1년이라고 그래도 과장이 아니죠. 내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볼 때는 과연 이 사람들이 디시전 메이킹 해야 될 사람들이 과연 그런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했느냐, 저는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말입니다. 삼성전자에 근무하셨는데, 요즘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좀 고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지금 하신 이야기하고 좀 상통할 듯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원인이 뭐라고 보신지, 그리고 나가서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결국 그건 뭐냐면은 플래닝과 엑스큐션인데, 뭐 TSMC에서 만드는 거를 삼성전자에서 못 만든다.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플래닝을 할 때 잘못했고 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엑스큐션 하면서 뭐 실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디시전 메이킹 하는 사람들이 당장 어떤 조금 나중에 어떤 그런 시간을 그걸 볼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아마 못할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행착오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HBM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뭐 결국은 되리라고 봐요. 왜냐면은 뭐 SK HKMC 거기서 하는 거를 삼성전자가 못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늦어질 뿐이지.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뭐 제가 이제 몸을 갖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를 이제 바라는데, 근데 어떤 그 제도적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의 질문이지만, 네. 만일에 그 삼성전자 CEO를 만든다면, 그리고 오너에게서 전권을 위임받았다, 뭘 하실 겁니까? 저는 좀 이게 우스운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사과의 그 기능과 뭐라 그러죠? 그 오토리티를 갖다 확 줄여버릴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뭐 제가 느낀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한국 대기업에서는 인사과의 그 입김이 너무 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람을 하이어하고 파이어하는 것 같다가 인사과 없이는 못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인텔에 좀 있었는데, 인텔에서 있을 때 이제 그만둘 때 저의 담당 인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제 매니저도 모르고. 그래갖고 이제 처리가 좀 늦어졌는데, 그만큼 외국에서는 인사과라는 그룹들이 사실 서포트 조직으로 뒤에서 하는데, 한국은 너무 나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진짜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 혁신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을 하이어하고 파이어하고, 이거 실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뭐 이 잡으려고 초과 상관
태우는 것처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뭐, 하다가 이제 실행착오도 나겠지만, 그러니까는 진짜 일을 하는 사람한테, 특히 하이텍에서는 일하는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책임을 묻는 그런 시스템을 변하지 않으면은, 저는 앞으로 미래가 조금 좀 힘들다고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백오피스인데 이게 핵심 부서가 되면서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군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븐스 퀘스천. 만일에 장동훈의 인생 사용 설명서, 냉장고 사용 설명서처럼 말이죠. 장동훈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거기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저는 하고 싶은 거는 꼭 실천을 해봐라. 그죠? 예. 근데 저 그 말을 하고 싶고, 뭐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망설이지 말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하고 싶은 거는 한번 꼭 해보고,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옛날에는 뭐 해보고 싶은데 여태까지 못 해갖고, 그건 한번 실천을 옮겨라. 예, 그래서 좀, 그럼으로써 자기 만족을 좀 하면서,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필자의 질문. 오늘은 미국 이민 생활을 접고 유턴한 장동훈 씨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